그때그때 가볍게 삶을 즐기는 7가지 원칙. 첫째, 행복과 불행은 스스로 정한다. 둘째, 사소한 것도 소중히 여긴다. 셋째, 절대로 옳은 것이나 그른 것은 없다. 넷째, 내 것이 아닌 남의 옷은 벗어던진다. 다섯째, 덧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 여섯째, 상처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는다. 일곱째, 바꿀 수 없는 건 그냥 놔둔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심리학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분이죠. 장성숙 교수의 그때그때 가볍게 산다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30년 이상 상담 전공 교수로 일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이 아닌 과거나 미래에 있다는 건데요. 저자는 말합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만 있고 남이 만들어주거나 외부 상황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이 책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뿌리를 다루는 법을 담고 있는데요. 마음의 뿌리가 튼튼하면 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겠죠. 이 책은 마치 세상을 묵직하게 살아온 어른이 너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어. 더 가볍게 살 수 있어. 하고 조언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장성숙의 그때그때 가볍게 산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불행이 곳곳에 깔린 게 인생이다.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 자신 역시 세월을 겪다 보니 어려움을 숱하게 겪는 게 특이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사는 사람들이 특수한 경우임을 알았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됐다. 더 위험하거나 안 좋은 것을 피하도록 그런 실수를 저질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난 모양이다 라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라는 말처럼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나마 어려움을 덜 겪은 것에 감사히 여기는 식으로 생각을 돌려야 마음이 편해진다. 어차피 세상살이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선택할 여지는 있겠으나 예상치 못한 나쁜 상황들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지뢰밭을 밟아가듯 그렇게 위태로운 게 인생이기에 잘 사는 비결은 주어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싶다. 상처를 없애지 않는다. 사람인 이상 누구나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만족스러우면 과거의 상처 따위를 굳이 떠올리려 들지 않지만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과거의 온갖 상처를 다 끌어들인다. 그러면서 당장 현실에서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깊게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훗날 그러한 상처가 발목을 잡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깊은 내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현재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즉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게끔 노력하는 게 좋다. 깊은 내면을 분석하는 작업이 심오하거나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그런 것들은 일반적이지 않아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차라리 살아있는 현실의 문제와 씨름하며 상식을 배워 보편적인 안목을 갖추는 게 훨씬 유용하다. 게다가 한번 각인된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에 상처를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이에 휘둘리지 않도록 힘을 키우는 게 훨씬 낫다. 정녕 과거의 상처를 다루고 싶다면 일단 시시각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난 다음 과거의 상처를 다루는 게 좋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는 놔둔 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들을 먼저 해결하려 드는 건 지름길을 놔두고 우회 도로를 찾는 격이다. 지금 여기 깨어있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지내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진 않는다. 간혹 멍할 때가 있긴 해도 자세히 보면 그런 순간에도 마음은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생각이라는 이름 아래 과거나 미래를 헤매기 일수다. 현재에 머무르기보다는 주로 과거 아니면 미래를 떠도는 것이다. 이때 과거는 주로 후회나 분노의 색깔을 띠고 미래는 주로 불안이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때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짙다. 그렇다면 건강한 정신이란 다름 아니라 생각이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머무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떠도는 것을 막으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현재에 머물며 단순해지기 마련이다. 그러한 연유로 어느 순간부터 나는 상담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여기, 즉 현재에 집중하라고 일러준다. 그것이 어려우면 현 시점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나 최선을 다하라고 한다. 그렇게 하여 괜한 망상이나 잡생각을 줄이면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고 현재에 집중해야 헛된 것을 좇지 않는다고.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지금 여기뿐이지 과거나 미래가 아니다. 특히 미래는 지금 여기에서 한 행위의 결과가 쌓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미리 당겨 걱정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므로 산란하게 쏟아내는 마음을 잡아 현재로 끌어오는 연습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여 과거나 미래로 떠도는 것을 줄이면 그만큼 산란함도 줄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때그때 가뿐히 말한다. 겉보기와는 달리 들끓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절절매는 이들이 꽤 있다. 평소에 이들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지닌 사람처럼 좀처럼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면 속에서 불이나 더는 그렇게 살 수 없다며 사소한 일에도 화를 벌컥 내기 일수다. 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상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그때그때 반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억울함이라는 찌꺼기가 남지 않아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렇게 해야 본인을 지킬 수 있으며 상대방도 조심하게끔 만들어 서로를 살릴 수 있다. 불편한 마음을 상대에게 곧바로 말했다가 화를 당할까봐 두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말이 합당하다면 상대는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설사 상대가 동의하지 않거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도 그것은 상대의 몫이므로 두려워할 것 없다. 즉, 부당한 상대의 처신에 대해 개의치 말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서 예의를 갖추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주위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예의 있게 대해주겠지만 영악한 사람이라면 도리어 상대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취급하려 든다. 그렇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상대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는 의존과 같다. 그러니 자기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지 않으려면 그때그때 가뿐하게 말하도록 힘써야 한다. 행복은 대물림 된다.
부모의 간절한 바람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리라. 그런데 많은 부모가 방향을 잘못 잡는 듯하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많은 부모가 자녀의 학업적 성취나 경쟁력 강화에나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자녀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도록 부모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는 몸소 자녀와 잘 지내는 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좋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나아가 대상과 교류하는 법을 익히게 해야 한다. 고기도 먹어본 자가 맛을 알듯이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거친 자만이 사람 귀한 줄을 알기 때문이다. 존중받고 관심받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어른으로 자라게 마련이다. 더욱이 행복은 DNA와 같이 유전된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그러한 부모 아래에서 안심하며 자라고 그렇게 자란 자녀가 훗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어 행복해진다. 불안하게 성장한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그러므로 정녕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라면 부모 자신들이 먼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고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또한 잘 꾸려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가장 큰 위로는 존재다. 산책길에서 자주 보는 연세 드신 분이 있다. 언제부터인가 서로 가벼운 눈인사를 하게 됐고 그렇게 말을 트면서 그분과 종종 걷게 됐다. 그분은 주로 정치나 본인의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특히 어렸을 때 자주감자를 쪄서 칭찬받았던 이야기를 자주 해줬다. 오늘 아침에도 그 어른은 무슨 말끝에 자주감자 이야기를 또다시 했다. 벌써 그 이야기를 대여섯 번이나 들었지만 나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랬냐는 식으로 응수했다. 예전 같으면 이미 들었던 얘기라고 딱 잘라 말했을지도 모른다. 상대가 착각하여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수고를 덜게 한다는 취지도 있고 혹여나 그가 착각하지 않았더라도 되풀이된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자주감자 이야기는 처음 듣는 양 여러 번 듣지 않을까 싶다. 그분이 내게 말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나눔을 위한 소재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건 그 시간과 공간을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임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 삶에서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어도 외롭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보기 어렵다. 삶이란 함께하는 여정이지 다른 게 아닌 까닭이다. 쓸모있는 말. 퇴근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다. 마침 상담 분야의 이야기가 나와 반가운 마음에 주의를 기울였다. 더욱이 상담사의 부드러우면서도 차분한 말솜씨는 호감을 자아냈다. 목소리로 봐서는 젊은 사람 같은데 어찌 그리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지. 그런데 그 상담사의 말을 다 듣고 난 뒤에는 허전하기 짝이 없었다. 말의 알맹이인 강조점 없이 유려하기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차분하고 정연하게 말을 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문득 말을 잘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다 어떤 학교 상담교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대학원 시절 슈퍼비전을 해주던 상담사가 어찌나 말을 주옥같이 하던지 정신없이 받아 적었다고 한다. 그런데 2, 3년 지난 뒤 상담교사들의 공부 모임에 그 상담사가 슈퍼바이저로 와서 사례에 관한 논평을 해줄 일이 생겼단다. 예나 다름없이 그 상담사는 여전히 주옥같이 말을 쏟아냈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도 받아 적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자기가 만나는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업을 중단하니 마니
가출을 하니 마니 등의 문제로 씨름하는데 그 상담사가 하는 말은 너무나 곱고 추상적인 말들이기 때문이었단다. 다시 말해 그 상담사가 하는 말은 자기가 실제로 만나는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말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주옥 같은 표현이라 정신없이 받아 적었다는 것과 학생들의 상담에 실제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사이의 간극이 너무 적나라 해서였다. 말을 잘한다는 건 주옥 같은 어휘를 사용하거나 유려한 말솜씨가 아니다. 특히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관념적인 말은 피부에 와닿지 않아 아무리 잘해도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말이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 빛을 발한다. 버벅거릴지라도 내용이 있는, 즉 전곡을 찌르거나 핵심이 담긴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벙벙하거나 모호한 말은 오히려 아니함만 못하다. 사람은 다듬어진다. 합당한 말을 하려면 기준이나 상식에 근거해야 한다. 기준 없이 비상식적인 말을 용감무쌍하게 불쑥불쑥 했다가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고 만다. 만약 내게 기준이나 상식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무엇보다 부모와 가까이 하는 게 최선이라고 답하고 싶다. 부모는 자녀에 비해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로서 세상살이에 대한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아낌없이 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으로는 가능한 한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익힐 수 있다. 이렇듯 기준이나 상식은 인간관계 속에서 배워가는 것이지 교과서를 읽거나 홀로 하는 묵상에서 터득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러한 사람이 홀로 운둔하듯 살아갔다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나고자가 되고 만다. 나의 소리책 깔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